자, 예제 15.7. 모든 평형 농도를 알고 있을 때의 K의 계산. 자, 반응 용기 안에서 수소와 질소 기체 혼합물이 472도씨에서 평형을 이룬다. 평형 기체 혼합물에서 7.38바의 H2, 2.46바의 N2, 0.166바의 NH3가 있다. 이 자료로부터 KP를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KP는 바로 PN2 곱하기 pH2의 삼성 그리고 PNH3의 제곱으로 표현되며 이때 P는 바로 뭐다? 부분 압력이라는 것. 그리고 단위는 ATM이라는 것. 자, 중요합니다. ATM. 자, 왜 중요하냐? 우리 교재에서 풀이를 보면 바로 풀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바를 어떻게 ATM으로 환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자, 먼저 N2 얼마죠? 2.46. 2.46바에 N2 곱하기 자, 1.013바는 1ATM이다라고 환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7.38바 곱하기 1.013바는 1ATM. 그리고 몇 성? 삼성이죠. 그리고 0.166바 곱하기 1.013바는 1ATM입니다. A 제곱이 되겠죠. 알겠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뭐다? KP 값으로 나타낼 때 부분 압력은 바가 아니고 ATM이다. 그러면 이 값은 2.85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고 최종 값은 유 숫자 세 자리니까 세 자리 그러면 얼마 된다? 2.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얘기죠. 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1ATM을 1바로 풀었어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것 알겠지? 정확하게는 뭐다? 부분 압력에 대해서는 ATM 단위를 써야 된다. 자, 예제 15.8 초계 및 평형 농도로부터 K값 계산하기. 자, 우리가 KC 평형상수 이것은 초기 농도가 아니라 뭐다? 평형 농도라는 것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농도 변화표를 만들어 봅시다. 자, H2 플러스 I2는 EHI. 자, 초기 농도는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2.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고 얘는 제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변화량은 자, 변화량은 여기서 보자. HI의 농도가 1.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자,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플러스 1.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반응물은 HI에 대해서 2분의 1이므로 마이너스 9.3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9.3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그러면 평형 농도는 6.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1.0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유 숫자가 되는데 보자.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유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자리예요. 네 자리. 근데 마이너스 9.3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은 바로 어떻게 된다? 0.9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과 같은 값이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0.0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어떻게 된다? 두 자리가 되더라는 얘기죠. 두 자리.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네 자리. 그리고 하나, 둘, 세 자리. 자, 그러면 KC는 H2I2분의 HI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6.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1.0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그리고 1.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의 제곱이다. 됐죠? 그렇게 하면 얘가 얼마 된다? 5.052 곱하기 10이 되고 그럼 뭐 이 숫자는 두 자리, 네 자리, 세 자리므로 두 자리. 그러면 바로 얼마 된다? 51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보자. HI가 몰 농도가 1.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반응식에 하면 2HI다. 그러므로 HI는 1.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2HI는 2 곱하기 1.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제 15.9 평형으로의 접근 방향 예측하기. 자, 이 문항은 반응 지수와 그리고 평형 상수 사이의 비교를 다룬 문제가 되겠죠. 자, 반응 지수는 QC, 평형상수는 KC가 되겠고, 자, 우리가 평형상수 KC는 반응물의 농도항분의 생성물의 농도항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지? 이때 KC가 크다.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 말은 뭐다? 생성물의 농도는 증가하고 반응물의 농도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성물 선호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KC가 작다. 이것은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고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상태다. 즉 반응물 선호 반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QC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의 평형상수식이다. 그지? 자, 이때 혼란 생기면 안 돼. 뭐다? 평형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지? 즉, 그 시점의 농도 값을 평형 상수식에 도입한 식이 바로 반응 지수가 되어 있고, 이때 경우를 보면 첫 번째 QC가 KC보다 큰 경우, 두 번째는 QC와 KC가 같은 경우, 세 번째는 QC가 KC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반응을 통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경우 QC가 감소해서 KC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형에 도달한 거죠. 두 번째는 QC와 KC가 같다는 말은 바로 그 시점이 뭐다? 평형 상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QC가 KC보다 작다라는 말은 QC가 어떻게 증가해서 KC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QC가 KC가 되려면 QC가 감소한다는 말은 자, QC 또한 뭐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항으로 표현되어 있고 자, 감소하려면 생성물의 농도는 감소하고 반응물은 증가해야 되겠죠. 맞나? 그럼 뭐 이것은 바로 뭐다? 반응은 왼쪽으로 진행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바로 QC가 증가하려면 생성물의 농도는 증가하고 반응물의 농도는 감소해야 되므로 바로 반응은 오른쪽으로 진행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QC 값을 KC와 비교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어느 쪽으로 반응이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QC 구해봅시다. QC는 자, H2I2 분의 HI의 제곱. 자, 그래서 이 시점이라고 해서는 여기다가 T라고 이렇게 붙여줄게요. 평형농도가 아닌 그 시점에서의 농도다. 자, 그러면 자, 이때 이 농도가 2리터에 각각 몰수로 있을 때 자, 그러면 보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몰 나누기 2.00리터 그리고 I2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몰 퍼 2.00리터
분의 자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몰 나누기 2.00 리터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다? 1.333이 되겠고 이때 KC 값이 얼마다? 50.5네요. 그러면 바로 KC 값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QC가 KC 값을 가지려면 QC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증가하려면 어떻게 된다? 생성물의 농도는 증가하고 반응물의 농도는 감소해야 되므로 따라서 최종은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제 15.10 평행 농도의 계산. 온도 500도씨에서 하부 공정의 KP 값이 1.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일 때 세 가지 기체 평행 혼합물이라 했다. 자, 이때 H2의 부분 압력이 94.03바, N2가 43.77바. 그러면 NH3의 부분 압력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죠. 자,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바가 아니가 뭐다? ATM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KP는 자, PN2의 PH2의 3성, PNH3의 제곱으로 표현되겠고, 자, 이때 평형 상태의 부분 압력을 우리가 그냥 X바라고 둡시다. 그러면 X바 곱하기 1.013바 분의 1 ATM 되겠죠. 의 제곱. 그리고 H2하고 N2에 대해서 각각 적용하면 43.77바 곱하기 1.013바 분의 1 ATM 그리고 94.03바 곱하기 1.013바 분의 1 ATM의 삼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바로 이 값이 얼마다? 1.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이에요. 그러면 x는 바로 루트 1.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곱하기 43.77 곱하기 94.03의 3성 곱하기 1.013분의 1 제곱이 되겠죠. 그랬더니 얼마 된다? 22.6758이 되고 자, 이때 단위는 뭐다? 우리가 앞에서 x바라고 했기 때문에 바 단위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값은 22.68바가 되겠죠. 자, 이 또한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0.227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풀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교재 확인 필요합니다. 자, 예제 15.11 초기 농도로부터 평형농도 계산하기. 자, 이 경우는 우리가 농도 변화표를 이용해서 평형농도를 구하고 그 값을 KC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KC가 주어진다는 것. 자, 그러면 H2, I2는 EHI. 자, 이때 우리가 농도 변화표에서의 값은 항상 무슨 농도? 몰 농도다. 1.000몰 나누기 1.000 리터 2.000몰 나누기 1.00 리터 제로. 자, 변화량은 모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x 됐죠? 그러면 평형 농도는 1.000 마이너스 x 2.000 마이너스 x 2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KC는 H2I2분의 HI의 제곱으로 정의가 되므로 이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1.000-x 2.000-x의 x 2x의 제곱 됐죠? 이 값이 얼마라고? 50.5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가 있겠고, 이것을 먼저 풀면 46.5x제곱 마이너스 151.5x 플러스 101.0은 제로가 되더라. 그러면 x는 바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봅시다. 그럼 2 곱하기 46.5 분의 플러스 151.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51.5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a 그리고 c. 자,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면 하나는 2.32308 또 하나는 0.934984가 돼요. 근데 이때 x는 반드시 어떻다? 1.00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지? 왜? 수소의 몰수가 최수량이고 이때 이것이 1.000이니까 그래서 얘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형 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먼저 H2는 자, 1.000몰에서 얼마? 0.934984몰 하면 얼마 된다? 0.06502가 되고 자, 이때 유효 숫자는 하나, 둘, 셋, 네 자리, 하나, 둘, 셋, 네 자리. 그리고 드셈 뺄셈에서는 가장 높은 자릿수에 맞추죠. 소점 셋째 자리, 소수점 셋째 자리 하니까 이 값은 얼마다? 0.065몰이 됩니다. 자, 동일한 방식으로 I2에 대해서는 2.000몰 마이너스 0.934984 했더니 얼마 된다? 1.06502가 되고 반올림하면 1.065몰이 됩니다. 자, 그리고 HI는 2 곱하기 X이므로 2 곱하기 0.934984는 얼마다? 1.8700이 되고 1.870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 구해진 값을 어떻게 KC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이 뭐다? 최종 반올림한 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다? 바로 반올림하기 전에 값을 우리가 계산값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KC는 자 0.06502 1.06502 분의 1.8700 제곱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50.4985가 되고 반올림하면 50.5가 됩니다. 자, 마지막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올림한 최종값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값이다? 얘는 유효 숫자 플러스 두 자리, 즉 중간값이라는 것. 알겠죠? 자, 예제 15.12 러시아트의 원리를 이용하여 평행이동 예측하기. 자, 러시아트의 원리는 평형 상태에 있는 개에 스트레스를 줄 때, 자, 이때 스트레스는 온도 변화, 농도 변화, 부피 변화가 되겠죠. 자, 이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를 줄 때 이 변화가 상쇄하는 방향으로 평행이 이동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자, N2O4를 가한다. 자, N2O4를 증가시킨다. 이 말은 반응물 농도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이고 이는 바로 반응물의 농도가 어떻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오른쪽 진행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B. 자, NO2 제거. 자, NO2 제거는 NO2를 감소하는 것으로서 바로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될 것이고, 그러므로 반응은 오른쪽으로 진행될 거다. 자, 그 다음 C. 자, N2. 자, N2를 가하여 전체 압력을 증가시킨다. 자, 이때 이 N2는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 기체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때는 N2O4와 그리고 NO2의 압력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얘는 반응의 방향이 바뀌지 않더라. 자, 그 다음에 D. 자, 부피를 증가시킨다. 부피를 증가시킨다. 자, 부피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압력과 관계시키라 했죠. 이는 바로 압력을 어떻게 감소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고, 이는 바로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이더라는 얘기죠. 자, 이때 자, 정반응과 역반응을 각각 생각해 봅시다. 정반응의 경우에는 1몰이 2몰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정반응은 델타 N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방향이 되어 있고, 역반응은 델타 N이 어떻게 감소하는 방향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기체가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은 마찬가지로 바로 정반응이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진행되겠다. 자, 다음 2번. 자, 온도를 낮춘다. 온도를 낮춘다. 자, 이것은 이제 온도를 낮추니까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열학 반응식을 보면, 자, 정반응일 때는 얘는 흡열이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감소하고, 역반응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은 어떻다?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